여러분, 혹시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 아이폰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개인정보를 모으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근데 너무 걱정은 마세요. 오늘 라이프 해커에서 소개하는 꿀팁 10가지면 충분하거든요. 이걸로 여러분의 아이폰을 그 누구도 함부로 엿볼 수 없는 말 그대로 개인정보 요새로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크게 5단계로 진행될 거예요. 일단 가장 바깥,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상에서 내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법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런 다음엔 아이폰 설정 깊숙한 곳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카페나 지하철 같은 데서 누가 내 핸드폰 화면을 실금 훔쳐보는 것 같아서 괜히 신경 쓰였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맞아요. 바로 그 흔한 불안감, 거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어쩌면 제일 확실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바로 엿보는 눈들로부터 내 화면을 물리적으로 딱 막아버리는 거죠. 이게 기사를 쓴 사람의 실제 경험담인데 들어보세요. 친구가 폰을 바로 제 눈앞에 갖다 대기 전까지는 화면에 뭐가 있는지 전혀 볼 수 없었다고 해요. 와, 이 한 문장이면 이 보호필름의 효과는 그냥 끝난 거죠. 옆에서는 그냥 새까만 화면으로만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유리보다는 좀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날 수 있고요. 화면 밝기도 살짝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 단점쯤이야 감수할 수 있다면 정말 가성비 좋은 프라이버시 투자가 아닐까 싶네요. 자, 이제 폰 겉에서 안으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아이폰의 그 복잡한 설정 메뉴 저랑 같이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숨겨진 개인정보 옵션들을 우리 손으로 직접 제어해 보자고요. 애플이 맨날 개인정보 보호를 엄청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거 아세요? 놀랍게도 애플조차도 광고를 위해서 우리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나서서 이 설정을 만져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방법은 간단해요. 설정 앱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으로 들어가세요. 거기서 분석 및 향상, 애플 광고, 그리고 위치 서비스 안에 있는 시스템 서비스까지 이 몇 가지만 딱 꺼두셔도 애플로 넘어가는 내 데이터 양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지금까지는 앱이 뭘 요구하면 그냥 무심코 허용 버튼부터 눌렀잖아요. 이제부턴 반대로 하는 겁니다. 일단 무조건 거부부터 누르세요. 그리고 나서 이 기능은 정말 꼭 필요하겠다 싶을 때만 하나씩 허용해 기는 거죠. 보통 앱들이 뭘 그렇게 달라고 하냐면요. 바로 위치 정보, 연락처, 사진, 카메라, 마이크 이런 민감한 정보들이에요. 근데 다행인 건 요즘 iOS가 똑똑해져서요. 예전처럼 사진첩 전체를 다 열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고른 사진 몇 장만 공유할 수도 있고요. 우리 집 주소처럼 정확한 위치 대신 서울시 강남구 정도의 대략적인 위치만 알려줄 수도 있게 됐어요. 훨씬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된 거죠. 좋습니다. 이제 아이폰 기기 설정을 넘어서서 우리가 앱과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식 그 자체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건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이에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페이스북이나 틱톡처럼 데이터를 엄청나게 수집하는 소셜미디어 앱들 있잖아요. 과감하게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대신에 사파리 같은 웹 브라우저로 접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앱을 쓸 때보다 데이터를 훨씬 덜 주게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사파리의 추적 방지 기능이 보너스로 여러분을 지켜주기까지 하죠. 광고 차단기나 넥스트 DNS 같은 암호화된 DNS 서비스는요. 마치 인터넷 세상의 개인 경호원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이게 그냥 웹사이트에 뜨는 귀찮은 광고만 막아주는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여러 앱들 속에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게 몰래 작동하고 있는 추적기들까지 싹 다 막아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 많이들 모르시는 건데 우리가 인터넷에 사진 한 장 올리잖아요? 그때 사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그 사진을 찍었는지 위치 정보까지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셨어요? 이게 바로 사진 파일 안에 숨겨진 엑시프 데이터라는 녀석 때문인데요. 여기엔 카메라 정보는 물론이고 촬영 장소 같은 아주 민감한 정보가 그대로 담겨 있을 수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뭘 새로 설치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아이폰에 이미 처음부터 들어있는 아주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도구들을 한번 써먹어 볼 겁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만의 안전 키트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지금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하기가 좀 망설여지시나요? 괜찮아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다행히도 아이폰에는 바로 이 복잡한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줄 아주 기특한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안전 확인이라는 기능인데요.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누구랑 어떤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는지, 내 위치 정보는 누가 보고 있는지,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권한들을 한 곳에 싹 모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로 한 번에 관리까지 할 수 있죠. 가끔씩 들어가서 점검해주는 습관을 들이면 정말 좋습니다. 아이폰에 기본으로 깔려있는 암호 앱 같은 거요. 이런 암호 관리자 이제는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복잡하고 안전한 비밀번호를 알아서 만들어주고 저장까지 해주죠. 심지어 요즘에는 비밀번호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패스키라는 신기술까지 관리해주니까요. 내 소중한 온라인 계정들을 해킹에서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이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정말 특별한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아주 강력하고 전문적인 보호 기능들을 알아볼 거예요. 일종의 최고 레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컴퓨터에 아이폰을 백업할 때 암호화를 걸면 보안은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하지만 여기 인용문처럼 이건 정말 양날의 검이에요. 만약에라도 이 백업 암호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끝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심지어 애플도 절대 그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암호를 만들었다면 반드시 꼭 암호 관리자 같은 안전한 곳에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자, 잠금 모드. 이건 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부분에게는 필요 없는 기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뭐랄까, 영화에나 나올 법한 국가가 배후에 있는 스파이웨어 같은 그런 아주 정교하고 표적화된 사이버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최후의 방어수단, 비상 버튼 같은 거예요. 이 잠금 모드를 딱 켜는 순간 아이폰이 거의 벽돌처럼 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메시지로 온 사진이나 파일 대부분이 안 열리고요. 링크를 보내도 미리 보기가 안 떠요. 모르는 번호로는 페이스타임도 안 오고요. 웹사이트 일부는 아예 깨져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이 얼마나 극단적인 조치인지 아시겠죠? 편리함을 거의 다 포기하고 보안에만 올인하는 겁니다. 오늘 쭉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개인정보 보호라는 게 전부 아니면 전무.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보셨다시피 간단한 보호 필름 하나 붙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위급할 때 쓰는 잠금 모드까지. 이제 여러분 손에는 상황에 맞게 꺼내 쓸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쥐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결국 여러분의 소중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거죠. 자,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오늘 알아본 이 꿀팁들 중에서 이건 당장 해야겠다 싶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디지털 세상을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요.